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이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도 참고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오실 분들은 끝까지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은 재미없다. 정말 사실입니다. TLT의 표준 편차를 보면 미국의 20년 장기채에 투자하는 TLT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확률로 68.3%의 확률로 1.2%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범위를 넓혀보면 95.4%의 확률로 2.4% 안에 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위로든 아래로든 2.4%가 오르거나 2.4%가 내리는 확률이 95.4%라는 겁니다. 실제로 변동성은 매우 작고 등락률을 이때부터 살펴보게 되면 1%가 오른 게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0.5%, 0.4%, 0.6% 거의 오르지 않는, 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변동성은 작은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실제로 우리가 2021년에 코로나 때 풀린 유동성 때문에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 무려 40%나 하락했다라는 거죠. 변동성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40%나 하락했다. 어떻게? 방향성을 꾸준하게 가지고. 변동성은 없지만 방향성이 있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하고요. TMF, TLT의 3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 무려 80%나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여기 위에서 잡았던 분들은 지금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일 텐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떤 포인트에 투자를 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비정상회 정상화에 투자하는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사실상 다시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포인트들에 의해서.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초입, 그리고 실제로 TLT의 가격을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가 금리 인하 시점을 맞이해서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다시 반등하는 국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1년밖에 차트를 그리지 않았지만 3년, 4년, 5년을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고개를 살짝 들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당이죠. 현금 흐름입니다. 먼슬리로 3.68 정도의 배당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수익률은 3.91%까지 나오게 돼요. 꾸준하게 배당을 받으면서 은행 예금하시는 것보다 수익률 정상화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채권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포인트들이 있어요. 금리는요, 섣불리 예측하다가는 아까 보셨죠. 80%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파월도 모르고 트럼프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양한 연준 의원들이 6주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회의하는 이유가 금리의 방향성을 감히 예측하지 말라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온 게 10시간 전인데 또 1일 전에는 금리 인하가 신중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채권을 섣불리 예측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또 장기 투자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금리라는 게 시장 금리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채의 10년물 국채 금리. 자, 보세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4.2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까짓거 올라가더라도 고점이 4.5 부근에 다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고점 부근인 것 같다라는 느낌만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채권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에 있습니다. 실업률을 보면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비농업을 보면은 비농업은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가 중요하냐도 중요하지만 실업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용이 좋은 건데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도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고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와중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펀더멘탈을 봐야 되잖아요. 점진적인 관세를 추구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 우호적인 이번에 베센트가 재무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채권이 실제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달러 약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어차피 당연히 2년 내에, 정말 길게 봐도 2년 내에는 금리가 정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리쇼어링,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세인 거죠. 관세를 매기게 되면 실제로 자기들 자국에 수출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 자국 내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면 회사가 위태하고 높고 또
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서 자국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최대한 끌고 가자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금리를 9월 달에 인하를 했잖아요.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D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시는 지표 중에 뭐 일목균형표도 있고 이평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DI라는 지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라 그러지? 이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DI가 빨간색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거는 그대로 그려지는 현행 지표입니다.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이 꺾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DI가 내려오는데 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국면에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DI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횡보를 하다가 하락에서 횡보를 하다가 DI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방향성이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다라는 기술적 분석에서 이건 뭐 해석의 나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역사가 깊은 이 DI 지표를 뭐 왜곡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참고만 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 기술적 분석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했었지만 아무튼 지지선의 일목 하단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뚫고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간다? 아니면은 이 DI로서 방향이 전환된다 혹은 방향이 전환된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한다라고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오랜만에 하니까 좀 낯서네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자, TLT를 투자할 때, 미국의 장기채를 투자할 때 몇 가지 상승에 대한 가정을 해볼 텐데, 자, 하락 변동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했다가는 진짜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한 물타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채권은 결국에 미국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는데 이제 자꾸 이제 힘드니까 계속 물 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 망하지 않으니까 돈이 무한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버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월도 모르는 금리를 섣불리 예측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안전자산이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냐 공격적인 자산이냐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수는 스파이와 그다음에 TLT를 비교해 봤을 때 지수는 시장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TLT는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죠.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채권이 조금씩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힘이 누가 더 세냐라는 거예요. 한 번은 경기 침체가 올 텐데 그 경기 침체가 올 때 채권이 팍 올라갈 텐데 섣불리 이렇게 지수가 좋은 상황에서 채권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한들 이거를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포인트는 매수를 시작해도 되겠다 정도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채권만 보면은 이게 고개를 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랑 채권은 반대로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이거 채권은 날아갑니다. 저도 채권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금리 인하 시점에서 채권을 하지만 책도 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섣불리 채권을 건드리지 못했던 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너무 좋았고요. 배당주도 너무 좋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느낌만 일단 가지시면 될 거예요. 한국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미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일단 정상화에 투자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국면일 텐데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어차피 정상화가 될 거란 말이죠. 트럼프가 됐고 앞서 몇 가지 설명드렸던 이론들 때문에 그래서 2년 이내에는 금리 인하가 필연적이다라고 봅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2년 이내. 그렇지만 저점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표준편차가 1%, 2%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 2% 잘 안 빠지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지면 저점까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그냥 요만큼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1%가 빠지면 사든지 아니면 2%가 빠지면 더 많이 사든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TLT, 그다음에 한국판 TLT가 있습니다. 그리고 TMF는 우리가 팀 속스를 했던 것처럼 제가 멤버십 여러분들하고만 3배짜리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하고는 제가 악플을 상대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멤버십 해주는 분들하고만 같이 할 겁니다.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 두 가지만 볼 거고 TLT는 앞서 보여드렸고 한국판 TLT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요.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30년 국채에 관한 상품들을 모두 다 가져온 겁니다. 조금씩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것들은 뺐는데 대표적으로 에이스 국채 30년, 코덱스 30년, 플러스 30년, 라이즈 30년, 엔화 노출된 라이즈 30년, 국채 커버드 콜도 있고요. 하여튼 소울과 타이거 대표적으로 자사 운용사들의 이름을 건 상품들입니다.
자, TLT를 직접 매수하게 되면은 양도세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수익은 크게 낼 거니까. 그래서 한국판 TLT를 매수하는 데의 장점은 결국 절세나 장기 투자나 편리하고 직관적이라는 거죠.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됩니다. 채권은 유동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 1조 8천억이거든요. 다른 것들 비교해 보세요. 3천억, 400억, 100억, 4천억, 1조 8천억입니다. 참고로 에이스 30년 미국 국채 액티브 해지 형태가요. 그다음에 타이거 30년채 커버드 콜이에요. 실제 상승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커버드 콜은 상승을 제한하는 형태로 구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에 시장이 채권이 급진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배당이 이게 한 10%에서 한 11%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저는 상승에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에이스 30년 미국 국채 액티브가 그냥 더 독보적이잖아요. 따로 뭐 설명드릴 게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파보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제일 싸요. 0.05로 수수료가 제일 싸고 그리고 이 에이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가 타미당 하면은 배당주 그리고 배당주의 여러 가지 선택지 그다음에 뭐 AI 테크탑 이런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에이스는 딱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채권이랑 금이에요. 금. 제가 금도 한번 다뤄드릴 건데 KRX에서 금 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KRX 금 선물 말고 ETF로 금 투자하는 것에 시가총액이 넘사벽인가 또 바로 에이스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하고 금 대체 투자할 거면은 사실 에이스가 넘사벽으로 시가총액이 커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사서는 한계가 있죠. 기관들이나 법인들이 많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금에서도 많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금은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TLT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한국판 ETF 2위가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냥 넘사벽입니다. 그리고 채권과 금 관련 대체 투자에 대한 퍼포먼스가 있고 하나 제가 좀 주목해드리고 싶은 거는 운용력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이 ETF를 운용할 때는 한도라는 게 있어요. 60% 이상 주식에 투자하거나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40%는 나머지 이제 알아서 운용력이 적당한 범위 내에서 버퍼를 두게 돼 있습니다. 운용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몇몇 운용사들의 ETF를 보면 이게 막 95년생 막 뭐 97년생 한 번은 제가 98년생인가 99년생을 봤어요. 98년생 99년생은요. 회사에 오면은 그냥 하루 종일 프린터 그 뭐 앞에 서가지고 인쇄하거나 뭐 이거 하세요 그럼 저거 하거나 거의 뭐 말단 직원인데 운용력이 있습니다. 운용력이 1000억, 2000억, 1조를 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죽어도 못 맡깁니다.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76년생이 계시고 85년생은 저랑 비슷한 연배신데 이제 운영 경력이 당연히 길겠죠. 그래서 85년 3년 5개월 동안 운영을 했네요. 23년 동안 운영하신 분이 이제 뒤에서 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운영력에 대한 어떤 경력,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보통 이제 패시브 TLT를 추종하기 때문에 뭐 크게 운영력의 역할이 중요하진 않지만 유사시에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아무래도 좀 뛰어나지 않겠냐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투는 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수가 저렴하다라는 거 그리고 배당 매달 배당이 매월 기준일로부터 매월 말 기준일로부터 한 이틀 정도 뒤에 나오니까 매월 초에 20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받으시면서 은행예금 지금 3%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3.9 정도 3.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미당으로 재미 보신 분들은 일부의 포트를 조금 옮기셔서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TLT라는 이 상품 미국 30년째 채권은 완전히 똑같은 포트는 아닙니다만 이런 포트로 운영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장기 국채에 다 투자하는 게 TLT거든요. 비슷한 스킴입니다. 약간은 다르긴 한데 근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블룸버그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요. 보유자산은 48개입니다. 티커를 보면 이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어려운 숫자가 있지만 자 51년 만기 8월 15일 날 만기 51년 2월 15일 날 만기 그러니까 20년 이상 장기채 30년 이상 국채 액티브는 20년 이상의 장기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48년 5월 15일 만기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 나면 4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T는 이제 트레저리라는 거거든요. 트레저리가 장기 채권이라는 뜻이고 3이 금리예요. 3과 8분의 1이라는 거 하는 것은 1을 8분의 1로 나누면 0.125 그다음에 또 3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냥 3% 2와 2분의 1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2.5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금리를 주는 채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당을 주는 거고 그리고 TMF도 마찬가지예요. 3배짜리 레버리지인데 왜 망할 수가 없냐면
채권들이 미국 국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망할 수가 없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속슬은 망할 수 있어요. 반도체 회사가 뭐 한 번에 줄줄이 도산해버리면 ETF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ETF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멸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망하지 않는 상품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위 방향성을 잘 그리고 있다가 꾹 하락했죠. 이때는 정말 기준금리가 앞으로는 영원히 인하될 것처럼 막 하다가 막상 트럼프가 금리 인하면 너 파월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당분간 안 하겠구나. 채권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달러가 다시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많이 하락했지만 이제는 내년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또 금리 인하 아니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솔직히 경제 지표 한두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미국 경제는요. 경제 지표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연준의 성명서라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지금 워낙 뭐 과열 실제로 몇몇 종목들은 퍼가 200배, 300배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 특히나 실적 어닝 시즌이 또 내년 2월에 도래하게 되면 또 기업 실적들에 따라서 한 번에 무너질 때 또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채권 가격을 미리 투자해 놨다 그러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부 상쇄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53850 코드를 쓰고 있는 에이스 30년 미국 국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같이 할 거고요. 카페에 오시면 인증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글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커피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